뭘? 아직 많이 못했어. 힘을 쓰고 좀. 아이고 뭐 자, 그래서 여기 중에서 152나 157은 괜찮습니까? 162하고 174는 정도 괜찮습니까? 아직까지는 대부분 쓰는 게 피타고라스라서. 그 다음에 182는 여기까지 다 괜찮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원의 방정식 만드실 수 있으면 이제 그 원하고 이제 직선 사이의 이제 관계를 볼 건데 그래서 이제 원하고 직선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 접하는 경우, 안에 들어오는 경우,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근으로 치면 얘는 2차고 얘는 1차인데 2차랑 1차를 연립을 했을 때 해가 없거나 하나만 있거나 두 개 나오거나 뭐 이렇게 세 가지가 됩니다. 우리 연립방정식 배울 때 1차, 2차 이렇게 하면 여기서 y는 뭐 이렇게 만들어서 2차에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시면 2차니까 실근이 두 개 있거나 분근이 있거나 없거나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쪽에서는 원에서는 판별식을 이제 잘 안 쓸게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 이제 그 기울기가 없어서 판별식으로 안 나오는 애가 이제 생긴다. 그래서 이제 판별식을 이제부터는 잘 안 쓰고 2차 함수일 때는 판별식을 쓰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2차일 때는 이렇게 이제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서 판별식보다는 이제 다른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자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셋 중에 이제 기준이 되는 게 접할 때가 이제 기준이 되겠죠. 원에서는 접하면 항상 이거 수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여기가 중심이고 얘가 이제 반지름이 되는 거니까 요 반지름하고 원하고 이제 중심 반지름 뭐 이런 관계를 이제 사용을 하면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하고 똑같다 뭐 이런 거 이제 사용하면 되겠지. 그래서 접할 때는 중심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똑같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직선은 우리가 뭐 이제 이렇게 잡으면 되지. 요 점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잡으시면 그래서 판별식보다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제 주로 사용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얘가 이제 조금 더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현이라고 부르는 거죠. 현. 그래서 이 현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마찬가지로 이 중심에서 여기까지 이제 거리를 구하면 d가 되고 반지름을 이렇게 이제 잡으면 이 길이를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으니까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직선은 현을 수직 이동분한다 뭐 이러니까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직선하고 원하고 바깥에 있으면 이제 여기서 중심하고 이 직선 사이에 이제 거리를 이렇게 이제 구하면 이 점이 제일 짧은 점이고 이 점이 제일 긴 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니까 여기서 이제 반지름을 뺀 게 제일 짧은 거리고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한 게 제일 긴 길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간 어떤 관계라도 다 원에서는 중심 반지름을 사용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두 가지로 이제 판단을 하겠대. 그래서 이제 기준이 접선이니까 접선을 이제 찾아보자.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원이고요. 반지름이 R이니까 여기 이제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인데 이렇게 이제 접할 때를 하나 찾아볼게.
접하는 직선이니까 첫 번째 요점이 x1, y1일 때 요거에서 접선 위의 점에서 접선. 자 그러면 뭐 사실은 접점 말고 그러면 이제 기울기 찾아도 되니까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요 기울기가 a-x1, b-y1이니까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b-y1, a-x1이 이제 기울기가 되는 거고 한 점이 아이고 이렇게 되겠죠. x1, y1. 근데 이 x1, y1이 원위의 점이니까 요 관계를 이제 만족시키는 놈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한쪽 넘겨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하여튼 이렇게 그냥 구하셔도 되고 넘겨서 정리를 하셔도 되고 크게 상관이 없는데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니까 x제곱 대신에 xx1, y제곱 대신에 yy1, x 대신에 이 x와 x1의 평균, y 대신에 이 y와 y1의 평균을 집어넣으셔도 접선이 바로 되더라. 요거는 하나 기억을 해놓으셔도 되고. 두 번째, 기울기 m인 접선을 찾으면 기울기가 마찬가지로 존재해야지 접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없는 애들은 그림을 그려서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m이면 y는 mx 플러스 뭐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서 판별식은 0을 쓰니까 이거는 이때만 쓰는 거구나.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에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써요?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평행 이동해. 그 다음에 여기서 접선을 구해.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평행 이동해. 그러면 접선이 나오니까 이걸로 그냥 기억하시면. 그러면 집어넣어가지고 판별식을 써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네. 이거는 뭐 굳이 외워두시지 말고 내신 시험 볼 때나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때나 외워두시고 그 전까지는 그냥 얘가 중심이고 요 직선이 기울기 알려주면 y는 이제 mx 더하기 k라고 두시고 그래서 요 점하고 요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다. 이거 쓰면 이제 자연스럽게 k가 나오니까 그냥 요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시험 보기 전날이나 아침에는 이렇게 외워두시고 그때는 1초라도 조금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가지고 어디냐 저기 크게 어려운 건 없어가지고 뭘 볼까요? 183을 하나 볼까요? 좌표평면 위에 이렇게 이제 태극 모양이 있는데 직선하고 서로 다른 5점에서 만날 때 범위를 구하시오. 우리가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푸는 경우가 대부분 실근의 개수 구할 때, 실근이 존재할 범위 구할 때, 그 다음에 범위에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뺄 거니까 최대 최소 구할 때, 이럴 때 이제 주로 그래프를 그리는데 얘는 5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개수니까 그래프로 일단 먼저 항상 접근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얘가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대. 그래서 물어보는 게 y는 a의 x-1이니까 이 점을 꼭 지나는 직선이죠. 여기는 기울기고. 자, 그래서 일단 4개 되는 데를 먼저 이제 찾아볼게. 접할 때가 기준이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 둘, 셋
요 사이가 자 5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때 기울기는 0. 이때 기울기만 찾으면 되는 거네. 이 기울기는 요점이 1,0이고요. 접한다 라고 하면 수직 항상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게 돼 있느냐 안 되느냐는 되게 큰 차이를 나중에 만들어. 그럼 요 길이가 1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지? 그러면 2대1 해도 되고 사인 몇 도가 2분의 1이냐 하면 여기가 30도죠? 여기가 30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울기라는 거는 가로분의 세로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니까 삼각비로 표현하면 탄젠트가 가로분의 세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 탄젠트 세타로 표현해도 기울기가 되니까 이 기울기가 탄젠트 30도래. 그러면 루트 3 갈 때 1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이때가 루트 3분의 1. 그래서 이제 A가 0보다는 크고 루트 3분의 1보다는 작아야 사이에 있다. 뭐 이렇게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식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을 자꾸 생각을 하시라고. 이 2차로 가면 사실 식보다는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아라.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뭐 이제 화학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쓰시면 되는데 별달리 다른 게 없어서 이제 응용 부분이 조금 들어가는데 여기는 직선이니까 여기는 놔두고 저기 뒤에는 자 그래서 이쪽은 원 앞부분까지는 저기 185 이건 예전에 처음 봤으니까 됐고 접선 하나 해볼게. 접선 귀찮은 접선. 그래서 189 하나 해보시고요. 접선은 다 중심하고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뭐 이거 쓰시면 되니까. 두 개만 해봤고 뒤에부터는 조금 설명해. 189는 기울기의 곱, 192는 평행이고 92는 문제를 보고 물어보는 걸 먼저 본 다음에 생각을 해봐. 얘가 왜 이런 걸 물어볼 것이냐. 그러면 조금 생각보다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왜 나누기 물어보는 거는 항상 기울기처럼 생각을 먼저 하실 수 있으니까 자꾸 식을 봐보는 연습을 해놓고 이런 1학년 말고는 기하 배우기 전까지는 도형을 쓰는 일이 많지 않아서 실은 1학년 지나면 모의고사는 제일 도형이야. 도형이 한 서너 문제는 나오는데 그 중에 한두 문제 정도가 모의고사를 치면 변별력이 되니까.
있어도 생각보다 수능이 안 나오는 경우도 꽤 있어. 문제를 못 풀어서가 아니라 시간 안에 못 풀어서 그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조금 접근이 달라. 학교 가서 시험 보면 이제 서술형 위주로만 연습을 하다 보니까 네,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조금 빠른 시간에 풀어야 되는 거고. 접선도 직선이지. 그러니까 두 점을 알거나 아니면 한 점하고 기울기를 알거나 이러면 되는데, 기울기 안 알려주면 기울기를 미지수라고 잡으면 되고, 한 점 안 알려주면 그 점을 미지수라고 잡으면 되니까 하여튼 원하고 접선 이런 거 나오면 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을 할 거다라고 이 방법을 한 가지로 그냥 딱 정해. 나중에 한참 지나서 써먹을 수 있긴. 접한 다음에 솔직히 반지는 도시고 유직선은 아니긴 하지. 그림은 상관없지. 이게서 막 접해평면을 그려서 그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시면 돼요. 그거 따지는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거. 1, 마이너스 2. 아무나 해도 돼. 그래서 접선이니까 얘를 그냥 하나 기울기를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잡으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접선은 여기가 수직이니까 여기 이제 루트 10이 되게 하는 이 m을 찾으면 되겠네. 그놈이 두 개 있대, 두 개.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야 되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이거 되고 이거 되고 1 놓고 마이너스 2 넣으면
마이너스 6분의 15를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192는 원의 방정식이 3, 마이너스 4에서 접하는데 떼굴떼굴 굴렸더니 이 원의 방정식의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5래. 그래서 A분의 B를 구하여라. 그럼 A분의 B라는 거는 0,0하고 A, B 사이의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원점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갔을 때 기울기 찾으면 된대. 기울기. 그럼 얘가 지금 그러면 일단은 여기 얘가 이렇게 따라갈 거 아니에요. 얘랑 똑같이. 그러니까 결국 요 기울기를 찾을 거니까 요 기울기를 찾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요 기울기는 요 점이 3, 마이너스 4에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접하면 수직이잖아. 그러면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수직인 요 기울기는 4분의 3이겠죠? 그래서 4분의 3이야. 접한다라는 게 수직 이런 거 알려주는 거니까 기울기 관련된 용어를 쓰는 거다. 그래서 이제 196부터는 이제 별로 심한은 아닌데 교과서에서는 뭐 조금 뭐 뒤에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오는 거긴 한데, 그래서 원 밖에서 접선을 그으면 여기 보는 것처럼 2개 나오죠. 2개 이렇게 2개가 나오는데 요게 접점이고 요게 접점이라서 얘네 접점을 이렇게 연결한 직선이 이제 특별하게 이름을 이제 붙이면 극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접점을 연결한 직선 뭐 이렇게.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떻게 찾을 거냐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하면 얘가 수직 이등분이니까 요 기울기 알면 얘랑 수직인 기울기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한 점을 찾아야 되니까 뭐 요 점을 찾거나 요 점을 찾거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돌아가면 기울기하고 한 점하고만 찾으면 되는데 요 극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뭐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에서 외부의 한 점 P, Q에서 근 극선, 그러니까 접점을 연결한 직선을 만들면 x제곱 대신에 px, y제곱 대신에 qy, x 대신에 x하고 p의 평균, y 대신에 y하고 q의 평균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얘가 되죠. 요 점이 P, Q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얘도 그러니까 위에 아까 접선했던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요 위의 점이면은 위의 점이어서 요 공식을 쓰시면 접선이고, 밖의 점이면은 요걸 똑같이 사용하시면 극선이다.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되니까 그게 196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1번만 내가 증명을 해줄게. 1번은 가끔 과거로 갔을 때는 이제 증명해라 뭐 이런 게 나오니까 1번은 원 밖의 점에서 원의 그은 접선에 두 접점을 잇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원이죠.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고, 이번에는 이제 밖의 점이 x1, y1인데 나는 헷갈릴까봐 위의 점을 x1, y1 둔 거고 밖의 점은 pq라고 그냥 이렇게 둔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요 놈을 이제 하나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요
요놈을 생각을 해보자. 요놈을 생각을 해보는데 어디겠지? 그럼 저 점하고 저 점을 찾아야 되나? 일단 그래서 여기 저기서 접선, 저기서 접선. 그러니까 이 점을 AB라고 할게. 접점을. 이 점을 CD라고 할게. 그죠? 그러면 요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지금 뭐냐면 AX 더하기 BY는 R제곱이래. 저 위에 한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이. 그러면 요 놈은 CX 더하기 DY는 R제곱이래. 자, 요게 요직선이고요. 요게 요직선이에요. 근데 여기에 x1 넣고 y1 넣으면 지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ax1 더하기 by1이 r제곱이래. 그 다음에 여기도 x1, y1 넣으면 저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c x1 더하기 dy1이 r제곱이래. 자, 그래서 이제 이건 한번 증명을 해보면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안 해보면 생각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래서 x1 더하기 y1은 r제곱이라는 식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얘를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a, b 넣으면 되는 거죠? 이 식에다가 여기다가 a 넣고 여기다 b 넣으면 이 식이 나오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요 위에는 뭐가 있어? AB가 있어, 그지? 요 직선 위에 AB라는 점이 있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CD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요 식이 되니까 요 직선 위에는 CD라는 점도 있는 거죠. 요 직선 위에는 AB도 있고 CD도 있대. 그럼 직선은 점 두 개만 있으면 되잖아. 요 직선은 AB를 지나고 CD를 지나는 직선이죠. 그럼 여기서 AB를 지나고 CD를 지나는 직선은 얘네. 그래서 이제 요 식이 이 극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하는 거야. 말로 설명을 하는 거야. 식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야. 증명 자체가. 그래서 원래 직선이면은 점 두 개만 있으면 끝나잖아. 점 두 개만 있으면. 그래서 이제 1번이 그걸 보인 거고 2번은 그걸 이제 쓰는 거니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쓰는 거 중에 이제 저기 어디냐 202번부터 볼 건데 수직 202번부터 206번까지가 아마 다 207번까지가 다 수직이네. 208번, 9번 이런 데는 이제 수직을 이용해서 응용이고, 그래서 이제 202번부터 놓고 보시면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수직이 된다. 바깥에서 접선을 그었는데 항상 접선을 두 개 그을 수는 있는데 수직이 될 때는 언제냐라는 거니까 202번은 그림을 그려서 이제 한번 해볼 건데, 이 원은 중심이 0,2고 반지름이 3이죠. 이제 중심이 0,2고 반지름이 3. 그러면 어딘가에서 얘한테 접선을 그었더니 수직이 됐대. 그럼 수직이 되는 데를 하나 잡으면, 그럼 뭐 제일 보기 편한 데가 여기서 그으면 수직이네요, 그죠? 딱 봐도. 그럼 이제 그런 점을 4개는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요 점에서 그어도 수직, 요 점에서 그어도 수직, 요 점에서 그어도 수직. 근데 이제 이 원은 대칭성이 워낙에 풍부하니까 원이 갖고 있는 제일 큰 대칭성이 뭐냐면 회전 대칭이에요. 회전 대칭. 회전해도 똑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회전을 이렇게 이제 시키면 요 위에서 이렇게 이거는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접선을 이렇게 실패했다. 이렇게 맨날 실패네 이게. 하여튼 이렇게 됐을 때도 항상 수직이 되는 거예요. 요 위에서 그었을 때는. 그래서 요 원위에서 요 원위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두 개 그으면 항상 수직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 이것도 원이니까 중심하고 반지름 찾아야 되지? 그럼 중심은 얘랑 똑같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반지름만 찾으면 되죠? 그럼 반지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지? 그러면 이 길이가 이제 3이고 이 길이도 3이니까 이 길이가 3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18 뭐 이렇게 나오네.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요 위에서 그어야지만 항상 수직이야. 근데 202번은 요 위에 0,a가 있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0,a가 있으니까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이제 a 넣으시면 그러면 이제 그 a 값이 나온대. a 값의 곱을 구하여라 라는 거니까 저기서 두 분의 곱 뭐 이런 거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어야지 수직이냐? 그게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는. 그래서 요거를 준원이라고 해요. 이게 수직이 되게 하는 원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네, 그래서 그걸 두 개를 해봐. 204하고 206하고. 그러면 거의 시간이 한 개만 해봐. 204만 해봐. 204만. 그리고 216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216은 많이 나오는 거야. 학교 내신에서 일반고하고 가리지 않고. 근데 대부분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 시험 보면 한 17번 이런 데가 맨 마지막 문제나 이런 게 제일 까다로운 거지. 그런 거로 많이 나왔던 게 216번이니까 216까지만 해오세요. 근데 웬만하면 공식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뭐 이런 것만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뒤에는 이 활용이니까 원은 근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유형 제외하고 나머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실 식을 만들어서 기억하셔도 되는데 사실은 자꾸 그림 그리는 걸 조금 더 추천을 하는데 그림을 그려. 그림을 이 중심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2,1이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2,1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어야지 수직이라고 했지? 근데 2,3이 요 위에 있는 거죠? 그럼 아무 데나 있어도 돼. 여기가 2,3이라고 해도 돼. 어차피 돌려도 대칭이라서 이렇게 내가 보기 편한 대로 돌려놓으면 똑같으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가 2,3이라고 하면 이게 이 원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반지름이? 알고 보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얼마지? 4, 2, 루트 20 이렇게 이제 찾으시면 루트 20이 아닌데? 반지름 원래 반지름이니까. 원래 반지름이 아니고 요게 R이구나. 요게 R이고 얘가 R이니까 R 루트 2가
루트 20이 되면 되는 거죠? 아, 이거 구하라는 게 아니라 원래 거 구하라는 거구나. 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꾸 그림 그려서 해. 식을 먼저 쓰지 말고. 어제 아침부터 아까워. 오지 마세요. 내 오늘 못 들리시지 마시고요. 아유 진짜 지겨워.